네, 이제 파트 2. 저희가 또 얘기를 해볼 시간이 됐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영상 자료가 지금 많지는 않을 텐데 어쨌건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예고편이나 잠깐 보셨어도 이 영화의 어떤 엄청나다 못해서 보기에 따라서는 과유불급일 수도 있는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 시각 장면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할 텐데요. 일단 생각나는 영화들 먼저 많이 있죠. 인셉션을 얘기 제일 안 할 먼저.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인셉션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디카프리오가 그 세계를 설명할 때 네. 프랑스 파리 거리를 걸으면서 설명을 막 할 때 갑자기 저기서 이렇게 파리 시내가 이렇게 뒤로 접혀서 딱 접히죠. 어마어마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아이디어를 거의 극단적으로 네. 엄청나게 몰고 갔다 이런 느낌이 드는 시각 장면이죠. 끝까지 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거리와 도시를 그냥 쥐었다 폈다가 조립했다가 분해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의 그 물리적인 세계가 완전히 그 재조립되는 그 광경들이 영화 속에서 너무나 멋지게 펼쳐져서 바로 이런 장면 때문에라도 좀 제대로 된 상영관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제대로 진짜 3D로 잘 보시면 놀라운 시각적인 어떤 경험이 되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네. 저는 두 편의 영화가 더 생각나는데 네. 인셉션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하나는 배트맨 비긴스. 아, 그 다크나이트 이전에 이제 3부작의 처음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논란의 작품을 보시게 되면 그 배트맨 비긴스에서도 브루스 웨인이 약간 그 방랑을 하다가 동양 쪽으로 가서 거기서 듀커들을 만나서 어떤 비밀 집단에 또 들어가서 동양적인 막 수련을 하는 그런 그러네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겪는 그 얘기들하고 굉장히 네. 흡사해 보인다. 어떤 그 동양적인 어떤 신비의 공간에 가서 수련을 해서 힘을 그렇죠. 얻게 된다 이런 거는 뭐 그렇죠. 너무나 오래된 얘기고 그렇죠. 스타워즈부터 해서 네네. 그 전에 막 네, 쿵우 영화 이런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장르적인 얘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제 생각에는 매트릭스랑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일단 시각 스타일로 매트릭스는 한 가지 아이디어들을 끝까지 몰고 갔는데 그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 당시 이후에 나중에 블랙타임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블랙타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 딱 올라가서 발차기를 딱 하면 360도로 쫙 회전을 하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기술이었는데 그런 시각 효과가 매트릭스가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매트릭스가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보여줘서 이후에 이제 블록버스터의 시각 효과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그렇죠. 요새는 저기 프로야구 중계도 나온답니다. CF에도 굉장히 많이 예, 나오고 네 그렇게 되죠. 근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하신 아까 그 인셉션과 같은 그런 시공간이 재조립되는 그런 장면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영화에서 정말 극적으로 살려냈죠. 그런 면에서 일단 비슷한 면이 네. 있고 각각의 또 하나는 이제 이야기의 설정 같은 건데 헤매던 주인공이 누군가가 자기한테 찾아오죠. 찾아와서 자기가 이전까지 전혀 믿지 않았던 세계에 당도해서 사실은 하고 딱 얘기를 풀어주는데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수련을 겪는데 수련도 일종의 가상 공간 속에서 수련을 겪게 되고 맞아요. 그러면서 캐릭터가 각성도 하고 능력도 배가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동료들보다도 자기가 더 능력이 뛰어나서 그들을 리드하면서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매트릭스랑 사실상 이야기의 흐름이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대사가 네. 그 틸다 스윈튼이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Open your eyes 나오는 게 약간 오마주인가? Open your eye. 약간 네, 이런 그래도 생각 모피어스랑 굉장히 비슷하고 또 사용하는 그런 방식도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와이어 액션을 쓴다거나 쿵푸 영화처럼 대련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매트릭스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그걸 전혀 안 믿던 사람을 미망해서 깨워주는 것 같은 역할을 스승에 해당하는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이 알려주게 되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느라고 갈등하게 되고 빨간 약 먹을까 파란 약 먹을까 뭐 이런 식의 그런 갈등을 인물의 어떤 심리적인 갈등의 핵심으로 두는 방식도 사실은 매트릭스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물이나 유물이나 어떤 무기가 있을 때 그 무기가 일반적으로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도구인 무기나 유물이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아, 네네네. 대표적으로 그 레비테이션 망토 같은 거. 네네. It likes you. Stop. 빨간 그 특유의 수트잖아요. 이게 아이언맨의 일종의 수트 같은 건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빨간 망토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옛날에 무슨
아더왕부터 시작하나요? 아더왕. 뭐 아도왕도 있을 수 있고 그러네요. 뭐 열혈 강호도 그렇죠. 네. 심지어는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티브들을 재밌게 긁어 오고 반지의 제왕 같은 것도 가능할 수 그렇죠.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도 재밌는 그런 작은 모티브들을 많이 갖고 왔다. 근데 제가 이 영화의 이제 시각 효과가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는 건 일단 올해에 한정하면 우리가 올해 이렇게 뛰어난 시각 효과를 본 적이 없어요. 첫 번째는 단순히 화려하다 정도가 아니고 저는 아이디어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슈퍼히어로 영화들의 단점이 뭔가 하면 주인공들의 능력이 각각 엄청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죠. 초반에는 뭐 예를 들면 호크아이 같은 캐릭터, 혹은 예. 블랙 위도우 같은 캐릭터, 이런 캐릭터는 인간 캐릭터인데 어떤 특정한 면이 뛰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닥터 스트레인지까지 오게 되면 막 시공간을 막 바꾸고 네. 그 다음에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고 이런 캐릭터와 블랙 위도우가 한번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크아이가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비전하고 싸워야죠. 그렇죠. 최소한 비전하고 싸워야 되고 뭐 엄청난 그런 뭐 빌런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그 캐릭터의 파워를 크게 하면 할수록 그 파워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C의 예를 들면 슈퍼맨 대 배트맨 같은 영화를 생각하시게 되면 인물의 파워를 강조하기 위해서 배경을 초토화시키죠. 예를 들면 뭐 상대를 집어던지는데 빌딩에 꽉 부딪히게 되면 빌딩이 우르르 무너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물의 파워를 강조하는 방식은 그 인물의 파워에 대한 리액션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너무 과해지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지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또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이 영화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는 점은 배경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두 인물이 싸운단 말이에요. 캐릭터가 싸운다고 쳤을 때 그 두 인물이 싸우는 걸 극적으로 보여주려면 그 동작을 화려하게 하거나 동작으로 가한 그 충격의 힘으로 상대방이 부딪혔을 때 뒤가 무너진다거나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이 영화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배경 자체를 계속 바꾸는 형식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미러 디멘션 같은 그런 아이디어로 갖고 와서 인물은 인물대로 싸워요. 근데 배경인 예를 들면 뭐 거리, 빌딩 이런 것들이 빌딩은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빌딩이 막 갑자기 눕기도 하고 창문이 막 변하고 기둥이 막 움직여지고 이러면서 배경 자체가 엄청나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인물은 인물대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어떤 그 액션이나 격투 장면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인물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그 배경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화가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 있다. 배경 공간 역시 역동적으로 가동을 시키는 방식을 네. 끝까지 밀어붙였다. 라는 측면에서 이 장면을 보면 처음에는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좀 과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좀 저는 과했어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또 한 가지 생각은 결국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네네. 핵심은 그냥 격투예요. 그렇죠. 예. 네. 결국은 그냥 칼 싸움 같은 거를 하고 있으니까 저 능력이 있는데 저렇게 싸울까? 그 말씀도 네. 부분적으로 저는 당연히 맞다고 네.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게 이 영화의 가장 뛰어난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배경을 배경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배경 자체를 하나의 캐릭터처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단점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배경이 워낙 그 자체로 캐릭터로 굉장한 압도적인 그런 비주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앞에서 싸우는 인물들의 격투가 하찮게 보여요. 예, 그렇죠.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저는 영화에서 이런 식으로 배경이라든지 액션 시퀀스를 짜는 방식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했던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영화가 사실은 시각 스타일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또 한 가지는 이 영화가 이제 끌고 들어온 게 마법의 세계란 말입니다. 네. 근데 영화 팬들한테 마법이라는 얘기를 지금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해리포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팡이 가지고 약 뭐 이런 거 주문을 외운다든지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게 되는데 우리는 마법이란 걸 기본적으로 약간 영화 속에서는 어쨌건 최근의 블록버스터들은 동화적으로 소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영화는 마법을 동화적으로 소비하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 이후에 어벤져 3에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 세계가 접합이 되기가 어렵죠.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법의 세계를 최대한 사실적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가장 어울리는 형식으로 끌어들였다라는 측면에서도 훌륭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그 외에 또 영화에 뭐 볼거리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어떤 굉장히 재밌는 시각적인 장면이 있었나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유체이타라는 네. 그 장면이 왜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연기도 너무 잘해. 그게 처음 어떤 네. 그 깨달음을 줄 때부터 그 장면이 시작되잖아요. 네. 유체이탈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할 수 있는데 유치 이탈일 수도 있는데. 네, 정말. 네. 그게 그래도 굉장히 세련된 방법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그 유체 이탈 장면이 우리가 영화에서 너무 많이 봤잖아요. 방식이 또 특별히 다르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체 이탈을 표현한 장면들 같은 것이 영화에서 굉장히 세련되고 시각적으로 도드라지게 표현이 됐다. 또 어떤 장면 생각나세요? 작은 장면 중에 하나는 중간에 상대를 결박하는 장면, 자동 온몸 수갑. 예, 팍팍팍팍. 네. 아이언맨이 생각나는. 그렇죠. 아이언맨 수트 착용하는 장면이 네. 생각나는. 그리고 또 무릎을 딱 꿇려서 상대를 예. 정지시키잖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게 매즈 미켈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장면에서 한니발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그 영화의 그 한니발도 결박하잖아요. 네, 그 장면 그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건가? 매즈 미켈슨이 모든 걸 알고 계셔서 정말 사랑하는 연쇄살인마. 이분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네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 영화의 액션 장면들이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추상적인 아름다움이요?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네. 아까 말씀드리대로 배경이 막 움직이고 하는데 그 배경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창문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상 도형의 모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막 재편이 돼요. 서로 막 바뀌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사각형이 길게 늘어지기도 하고 원형이 막 일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같은 것이 굉장히 놀라운 추상적인 어떤 아름다움 그런 역동성이 있다는 얘기고 그 틸다 스윈튼의 마지막 전투 씬인가에서 되게 멋있게 이렇게 위에서 잡은 장면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네.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창문이나 기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식이 일종의 추상적인 도형을 가지고 어떤 시각적인 쾌감을 자아내기 위해서 재료로 활용했다라는 것이 흥미롭다는 측면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기본적으로 닥터 스트레인지도 그렇고 이 에인션트 원 다시 말해서 틸다 스윈튼이 연기했던 그런 캐릭터도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불꽃을 이용을 해서 그쵸. 하고 싶지 않아, 우리. 근데 우리 아무것도 없죠. 그쵸.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그 불꽃 같은 걸 만들어내면서 그 세계의 이야기를 막 하죠. 틸다 스윈튼이. 네. 그럴 때에 만들어내는 그 삼각형과 사각형과 원형이 섞인 이미지 같은 건 거의 만달라처럼 보여요. 그런 면에서도 이 영화가 그런 시각 스타일을 끌어들인 게 굉장히 참신하다. 그런 어떤 기하학적인 컨셉을 가지고 네네. 간 거는 아는데 어느 순간에 좀 약간 지치더라고요. 너무 계속 같은 패턴으로 그럴 수 있죠. 그 변하니까 그래서 그 영화 중간에 한번 빌딩이 이렇게 엿가락처럼 이렇게 네네네. 나눠지는 이렇게 장면이 되죠. 그 장면이 나오니까 되게 신선한 거예요. 그전엔 그 부분이 없었으니까. 네, 그 블럭이 움직이는 것처럼 계속 바뀌었으니까 그런 장면들도 어떤 씬에서는 그 달리 그림처럼 막 충분히 이렇게 그렇죠. 빌딩이 녹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든지 그러면 네. 조금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환기가 되면서 그런 영화도 나와도 재밌겠네요. 네, 네, 더 지금 영화 즐겁지 한편 않았을까. 기획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번 영화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원칙.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인셉션도 그랬지만 네덜란드 화가 중에 이제 애셔라는 판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가능한 영원히 이어지는 어떤 공간 이런 느낌들 같은 것을 영화 속에 사실은 끌어들이기도 했고 이래서 이 영화의 어떤 시각 스타일이 저는 블록버스터 안에서 구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최상급의 뭔가를 또 하나 보여줬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거는 정말 부정할 수 없겠네. 그렇죠? 네. 자, 무비속. 네, 오늘도 지금 이분들 자체가 지금 경쟁률 한 10대 1 이상의 경쟁률. 1차에서 예, 통과하신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네. 자, 그 중에서 먼저 그러면 하나를 이분 할게요. 스콧 데릭슨의 이전 작품들을 보면 대중적으로 평가가 굉장히 저조한데요. 그중 특히나 이동진 평론가님이 1.5점을 주셨던 지구가 멈추는 날과 비교를 하자면 어땠나요? 네. 이렇게 도니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전제할 것은 영화마다 감독 역할이 다르다라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자동적으로 어떤 영화의 퀄리티, 그럼 그건 감독이 책임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영화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박찬욱 감독 영화다 그러면 박찬욱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그 영화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많은 할리우드 영화들이 현재까지도 네. 최종 편집권이 감독한테 없습니다. 감독이 최종적으로 영화의 엔딩이나 이런 걸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감독의 역할이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렇게 큰 게 아니다. 특히 마블 영화들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스콧 데릭스는 사실 지구가 멈추는 날은 망작이지만 그 전에 만들었던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라는 네. 오컬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뭐 괜찮습니다. 굉장한 영화는 아니지만 이 감독의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사실은 좀 업이 있고 다운이 있고 네.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블 시네마 유니버스라는 일련의 영화들에 속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도 네. 과연 이 영화가 괜찮은 영화일까 궁금하네요 라고 조현준 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전에 마블 영화를 하나도 보지 않으셨다 해도 예,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영화고요. 네, 거기에 속해서 훌륭하다 아니다의 차원은 아닌 것 같고 그 자체로도 당연히 영화가 훌륭해야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다. 꽤 괜찮은 오락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분 질문. 네. 진상명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진지하게 바라보는 대학생입니다. 이동진 평론가님은 IMAX 3D의 기술적인 요소가 평론에 영향을 미치시나요?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영화를 볼 때 디지털 2D로 관람할 수도 IMAX 3D로 감당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두 가지가 영화 감상과 평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도 항상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고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화면 비율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뭐 3D 입체 영상이든 디지털 기술이든 아니면 무성 영화 시대에 말을 할 수 있는 터키 영화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영화는 항상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응전의 방식으로 영화 미학이 발달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일단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는 특히나 스펙터클이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강점을 극단적으로 소구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을 감안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평론가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네. 저는 어쨌건 이 영화를 현 단계에서 한 번 봤고 모든 걸 제가 다 체험하고 마치 제가 무슨 상품 평가단처럼 네.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 네. 다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같은 것은 당연히 어느 정도까지는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한두 개만 더 받아볼까요? 예고편을 보면 기존의 마블과는 다르게 시각적인 CG 향연 같아서 어찌 보면 스토리라인에 비해서 자칫 너무 과하거나 어지럽다라는 생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MS041님께서 적으셨는데 아이디가 MS041이세요? 똑같은 의견이네? 네. 부분적으로 이렇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절제돼서 사용됐던 인셉션, 와 정말 그 영화 위대한 영화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점에 있어서 민감하시면 조금 좀 어지럽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영화가 아닐까. 역시 좋은 질문들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네 분밖에 설명 못 드린 것이 좀 아이고 아쉽기도 아쉽네요. 한데 다음번에도 또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까발리는 스포일러 편 파트 3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